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오픈SG의 전문 개발자, 프로페셔널 디벨로퍼 송기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NET 개발자를 AI 세상으로 이끌 ML.NET 1.0을 소개시켜드리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미 키노트를 보신 분도 있고 관심 있으셔서 이 ML.NET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ML.NET, 머신러닝 .NET이죠. 예.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데모랑 겹쳐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버되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PT는 넘어가고 데모 쪽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머신러닝은 어렵다. 그래서 많이 쓰고 싶지만 써보지는 못하는 게 저희 .NET 개발자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만 공유를 해드릴게요. 대상은 머신러닝을 모르지만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고요. 목표는 머신러닝 한 1년 학습한 것과 같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빨리 쓸 수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들은 거 가지고 ML.NET 이용해서 내 프로젝트 아니면 향후에 프로젝트 제안할 때 이런 거는 기능을 한번 넣어봤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오늘 세션은 성공한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ML.NET 소개할 텐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빠르게 패스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5가지 예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ML.NET 소개인데요.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가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된다. 그리고 머신러닝 프로그램은요. 일반적인 개발 프로그램하고 결이 조금 달라요. 우리 일반 개발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업무 프로그램은 개발할 때 단계가 몇 단계 나눠지는데 보통 개발하기 전에 설계하죠. 그 다음에 개발하죠. 테스트하죠. 머신러닝은 그거랑 약간 결이 다른 게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잘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알고리즘이나 상황은 이미 많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걸 새롭게 막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잘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존 고객이 계속 주문을 해왔는데 다음 달에 무엇을 주문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 혹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원을 고객한테 추천을 해서 이 고객이 그 음원을 유료 구매할 것인가. 혹은 시스템 관리자가 제가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하루에 수천 개의 로그 파일을 받아요. 이 로그 파일을 분석을 해서 향후 몇 시간 이내에 시스템에 알람이 뜰 확률이 오늘 몇 프로나 될까. 혹은 제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의 택시 비용은 얼마나 될까. 혹은 건설 장비를 운영하는 건설 사이트에서 CCTV를 이용을 해서 사물을 인식하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학습된 모델들이 있고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매칭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별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절대 어렵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는데 이거 머신러닝 하면 늘상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하면서 좀 더 친숙하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데모는 true or false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키노트를 들으셨으면 댓글 분석하는 거 들으셨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댓글이 부정이다, 긍정이다. 혹시 그거 보시면서 이게 AI고 머신러닝이니까 혹시 낱말의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뭐 구시면은 좋은 걸로 판단하고 배드면은 나쁜 걸로 판단할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글이면 어떻게 되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거고요. 데모는 2개가 있는데 시간상 1개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품 댓글을 분석을 할 거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할 겁니다. 여기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데모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시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사실 머신러닝 할 때 전부 다 공통된 포맷으로 숫자로 다 환산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든 숫자로 바뀌어야 돼요. 데이터가
그게 문자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숫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 바뀐 것들,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거를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벡터라이징 시킨다 그러거든요. 아니면 트랜스폼 시킨다 그러는데, 트랜스폼 한 후에 이 숫자화된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분석을 할 것인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는 데이터를 트랜스폼 하는 작업, 숫자로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취사 선택이 되면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모델은 우리 일반 프로그램 할 때 라이브러리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라이브러리는 코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바뀌면 이 라이브러리의 결과가 다르게 수행이 돼요. 그래서 모델은 그냥 일반적인 API인데 코드 기반은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죠. 일단 프로젝트를 로드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프로젝트는 ml.net 사이트에 가면은 샘플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최초 프로젝트는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요. 예, 일단 데이터를 좀 보죠. 제가 특정 사이트에서 리뷰를 쭉 긁어왔어요. 그리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건 0이라고 달았고 나쁜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1이라고 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맨 위에 헤더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로우가 있고요. 쭉 보시면은 데이터는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뭐 좋은 문구들은 0, 나쁜 문구들은 1. 이거는 초기 작업은 다 사람이 달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자동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트레이닝 시킬 데이터는 준비가 됐고, 이 트레이닝 시킬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정말 잘 트레이닝이 됐는지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테스트할 데이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트할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한 1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훈련된 모델한테 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훈련된 모델이 예측을 하겠죠?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리고 사실 사람이 정답도 달아놨어요 옆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한 것과 정답과 비교를 해서 예측한 것과 정답이 맞으면 100%예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가 틀리면 90%. 이렇게 해서 정확성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일정 수준의 정확도보다 낮으면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써도 될 정도의 정확도까지 끌어올린 후에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먼저 데이터의 경로들이 있고요. 제가 나중에 모델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델의 경로를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실제 논리적인 코드가 아니니까 통과. 그 다음에 모든 머신러닝의 코드, 단넷에서는요. ML 컨택트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최초 관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연결 고리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ML.net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2개 로딩해요. 하나는 트레이닝 할 거, 또 하나는 트레이닝 된 놈을 테스트할 놈. 2개의 데이터를 2개의 경로로부터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해요. 데이터 처리,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야 된다. 바꿔진 숫자를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첫째, 숫자로 바꾸는 거. 여기 보시면 ML 컨텍스트에 나는 숫자로 바꿀 텐데, 문자를 숫자로 바꿀 텐데 이러한 특징으로 숫자로 바꾸겠다. 두 번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쓸 텐데 그 안에
훈련된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줬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숫자로 바꿔라. 또 하나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라. 라고 이 두 가지 설정을 한 후에 이 두 가지 설정을 랩핑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숫자로 바꾼 후에 그 바꿔진 숫자를 특정 알고리즘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핏이라고 하는 순간 데이터 훈련시킬 데이터를 로드해서 이 모델에게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훈련된 모델은 나중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결국 만들어진 모델은 트레인드 모델이라는 여기 보면 I 트랜스포머 타입인데 이 타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예측 모델이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측 엔진이죠. 예측 엔진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 이 트레인된 모델을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뒤에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기 때문에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결과가. 예,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요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서 쓰는 다 통계치 변수들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성이 88.89%다. 이 정확성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까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 있었죠? 그거의 실제 정답과 자기가 예측한 답을 비교해서 10개 중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모델을 빌드를 했기 때문에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장하면 나중에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사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일단 저장을 했고요. 저장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면은 쓸만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실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예측할 샘플 데이터. 그 샘플 데이터는 문장이 제가 약간 테스트를 뭐 예뻐요라고 넣을게요. 엉망이라고 넣어보죠.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엉망이라고 넣고 실행을 하면 뒤에 잘 안 보이시죠? 폰트를 키워야 되는데. 예. 엉망은 부정이다. 98%. 예, 이해되시죠? 참고로 긍정일 경우에는 0에 가깝습니다. 부정일 경우엔 1에 가까워요. 0.5에 가까우면 그거는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쪽에 있거나 위에 쪽에 있거나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은 부정입니다. 다시 그러면 좀 다른 예를 넣어보죠. 실망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실망은 98% 확률로 부정이라고 나타납니다. 제가 이 데모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AI고 머신러닝이니까 진짜 낱말의 뜻을 이해할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횟수만 통계적으로 산출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하고 무관해요. 실제로는 물음표나 별표 특성문자를 넣어서 얘는 1이야 라고 하면 나중에 별표가 들어오면 긍정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이제 아주 엉망이야 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 됐습니까? 예. 예. 아주 엉망이야 라는 값을 보면 지금 긍정으로 나오나요? 부정으로 나오나요? 긍정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엉망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엉망이라는 글자는 하나가 나오고요. 1이라고 태그가 달려 있어요. 1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 들어오면 나쁜 거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순이 아주라는 글이 있었어요. 아주를 찾아볼게요. 아주라는 거는 공교롭게도 아주 좋아요, 아주 굿이에요, 아주 어쩌고 저쩌고 좋은 쪽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아주는 긍정으로 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약간 오류죠. 어쨌든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정제를 하셔야 돼요. 아주라는 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할 아주 정확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형용사예요. 아주 좋다, 아주 나쁘다 둘 다 양쪽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라는 글자는 사실 데이터 트레이닝 할 때 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걸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데 그런 롤이 있죠. 데이터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특징을 잘 추출해서 뽑아내서 지울 건 지우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예를 넘어가도록 하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스팸 메시지인데 요거는 이따가 혹시 CLI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여드렸고, 머신러닝의 작업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모델을 만들면 예측을 할 수 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레퍼런스로 항상 나오는 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어떻게 영화를 제한을 할까? 여러분들이 혹시 넷플릭스를 사용을 하시면 로그인하면 항상 제가 볼만한 영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일종의 추천 시스템인데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지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더하기와 곱하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화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의 사이트에는 5가지 영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유저는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유저는 일종의 1년의 영화를 보고 점수를 매겨줬어요. 점수를 매긴 상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유저가 저기 있는 2번째 영화, 결국 요거겠죠. 요거를 추천해도 좋을까라는 게 지금 명제예요. 추천을 할까 말까. 추천의 우선 순위는 이 사람이 보고 추천을 받고 실제 볼만한 것들을 추천해야겠죠.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뭐 아네발 같은 공포 영화만 계속 추천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볼만한 영화라는 거는 보고 난 다음에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한 영화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를 좀 더 뒤져보니 좀 더 이제 노멀라이즈 하겠습니다. DB에는 각각의 사용자가 각각의 영화에 대해서 이만한 로그를 남겼다고 봐요. 그래서 로그가 아니라 평가를 평점은 1점서부터 5점, 5점이 제일 좋고 1점이 제일 나쁘고 3점은 중간. 그러면 3점 이상 것만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몇 점의 평가를 이 사람이 내릴까가 질문이에요. 그걸 러닝머신으로 돌려서 예측하라고 할 겁니다. 참고로 이 밑에 분은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영화에 대해서 다 좋은 평점을 주셨어요. 자, 이제 좀 더 성향을 분석을 해보죠. 영화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쉽게 장르가 있겠죠. 코미디 영화냐, 액션 영화냐. 물론 장르는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M1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3이 있고 액션적인 요소가 1이 있는 거예요. M2는 코미디가 1, 액션적인 요소가 2.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분석이 사람한테도 가능해요.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액션을 좋아하는지 코미디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동일 연령대의 성향 혹은 이 사람이 그동안 구매한 이력, 리뷰를 남긴 흔적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 대한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코미디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액션을 안 좋아한다. 이 맨 밑에 사람은 둘 다 좋아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죠. 이거를 굳이 수치화한다면 아마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금 코미디적인 요소는 가중치로 1인데 값이 3이니까 이 영화는 코미디 가중치의 3의 값을 받고 이 사람은 액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액션 값이 1이긴 한데 싫어하기 때문에 더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코미디 값만 내려오겠죠. 이해되세요? 예. 다시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지금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1이에요.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그런데 액션적인 요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사람은 액션을 싫어하기 때문에 빵이에요. 수치로 하면은 1 곱하기 1, 0 곱하기 2 더하기 하면 숫자 값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요거 어디서 근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요게 뭐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요거 땡. 이렇게 하면 요거 땡. 이건 뭐죠? 예, 행렬의 곱입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예. 행렬의 곱. 어떻게 하든지 이 행렬 요소를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사람과 영화의 요소를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공간을 다 채우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운다는 것은 그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하는데 이미 주어진 값들을 기반하여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0일이라기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소수점으로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요거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일단 데이터가 어떤 거, 그러니까 학습할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요. 영화 아이디, 타이틀, 장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목록이 쫙 있고 장르가 쫙 있고 아이디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레이팅. 맨 뒤에 거는 이제 타임스탬프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영화에 어떤 평점을 내렸는지 이거는 자기 시스템에 있잖아요. 있는 것까지 기반으로 해서 요 두 개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아까 좀 해봤던 영화의 성향과 그리고 사람의 성향의 그 팩토리 인자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준비가 됐고 어떻게 코드를 진행하는지 한번 보죠.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요거는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료 경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 할 텐데 테스트 사용자 아이디고요. 테스트 영화 아이디예요. 6번 사용자한테 10번 영화를 보면 몇 점 평가를 매길 걸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메인으로 가서 시작은 역시 ML 컨텍스트부터 시작합니다. ML 컨텍스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데이터 두 개 로드해요. 훈련할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 데이터 포맷은 똑같은데 양이 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할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트랜스폼, 데이터를 숫자로 다 바꿀 텐데 바꾸기 전에 유저 아이디는 이렇게 매핑하고 그 다음에 영화 아이디는 이렇게 매핑하라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ML 컨텍스트에 아예 레코멘데이션, 추천 알고리즘이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 중에 그 중에 훈련된 트레이너들 중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거 보면은 조금만 옆으로 가볼게요.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그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한 몇 가지 옵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트릭스 컬럼에 해당하는 거, 매트릭스 로우에 해당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영화 쪽, 사람 쪽에 해당하는 이름을 지정을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걸 열과 로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트릭스 그 나머지 인자들을 추출해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할 준비,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쓸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고요.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 이제 실제 트레이닝 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인된 모델이 나와요. 이 모델이 나오면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다시 모델로 예측 엔진을 만들 수 있어요. 예측 엔진을 실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저장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훈련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으면 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파일 이름은 뭐 머시기.gb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밖에 없어요. 저는 무슨 코드가 있을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보면 숫자 파일의 연속이에요. 이해 못합니다. 그냥 숫자의 어떤 계속 숫자의 연속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평가를 해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 후에 테스트의 결과를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 통계치를 뽑아내라.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옵션 중에 너가 테스트하면서 좋은 결과치를 뽑을 때까지 100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한번 이터레이션 해서 그 알고리즘을 써서 잘 분석해봐 라고 해서 얘가 100번 루프를 돈 겁니다. 100번 루프를 돌았고요. 여기에 이제 결과치가 나왔어요. 요만큼 지금까지 결과치는 요건데 너가 만족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측 엔진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G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게 모델이에요. 자, 예측 엔진을 생성을 할게요. 예측 엔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수행하겠습니다. 예측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인풋 파라메터로 in, move, 레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사용자 아이디하고 무비 아이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이 영화 그러면 예측되는 평가 점수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예. 실행을 하면 위에는 통계치 아까쯤에 나왔던 거고요. 유저 아이디 6은 영화 10을 봤을 때 영화 10은 타이틀이 이제 골든아이라는 건데 봤을 때 1서부터 10까지의 1서부터 5까지의 값 중에 3.7이라는 평가를 매길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3.7이면은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뭐 그냥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한 시스템이요. 좋은 거를 골라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좋지 않은 거를 걸러준다라고 생각하면 꼭 필요해요. 제가 뭐 음악을 뭐 힙합을 좋아하는데 국악 이런 거 막 계속 레코먼드 오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거 걸르는 거에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함축적으로 빨리 하고 있는데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시간. 다음 이제 사물인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물인식. 예. 보죠.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죠. 지금 특정 영화의 한 무비 클립인데요. 무비 클립을 노트북에서 돌리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돌리면서 실시간으로 사물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되는 카테고리는 한 50에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인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물론 MS에서 만든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이미 3, 4년 전부터 만들어진 특정 알고리즘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뭐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이미지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예,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죠. 결국은 이 사물 인식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딥러닝에 속합니다. 굉장히 좀 머신러닝보다는 한 단계 높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데모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진을 구분할 겁니다. 흔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모델은 저희가 스스로 만들기는 되게 힘드니까 남의 거 갖다 쓸 건데 텐서플로어 모델을 쓸 거예요. 텐서플로어에 인셉션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인셉션이라는 모델은 머신러닝을 조금 공부하시면 이미지 분석하는데 교과서적인 모델이에요. 제가 인셉션 모델을 텐서플로우 사이트에서 받았어요. 한 50메가 정도 되고요. 이 모델은 한 1000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으면 1000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서 뱉어줘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 인식을 할 건데 역시 딥러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사용되는 모델은 욜로라는 모델. 아까 지금 보셨던 영화 리플레이 된 거 있죠? 그게 욜로2 풀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풀 버전으로 받으면 좀 시간이 걸려서 타이니 욜로2라는 모델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오닉스 포즘 모델로 받았어요. 제가 한 50메가 정도 되고요. 한 20개의 사물을 추출해내줘요. 성능이 아주 좋진 않지만 학습하기에는 그럭저럭 쓸만해요. 그리고 이 사진 구분하는 거하고 사물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알고리즘 다르고 올해 알고리즘 다르고 그래요. 실제 제가 엊그제 찾아봤을 때 욜로4까지 지금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잘 찾아서 쓰셔야 돼요. 만들고 싶다? 대학원 가세요. 예, 박사 논문 다시 쓰셔야 됩니다. 예.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우리가 좀 남들 하는 공부 좀 훑고 지나갈게요. 이미지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데이터가 준비돼야 되고 그 데이터는 숫자로 변환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쓰면 나중에 예측을 할 수 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데이터는 사진이 될 거예요. 여러 사진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숫자화된 데이터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기 전에 데이터는 포맷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맷을 일정 포맷으로 딱딱딱 맞춰줘야 돼요. 즉 사이즈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색상도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백이 있으면 여백 같은 거 좀 맞춰주거나 그래야 정확한 수치를 뱉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 픽셀별 XY 좌표의 모든 픽셀별 색상을 다 추출해내요. 그것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넣으면 결국은 저 끝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난관이에요. 알고리즘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일반인들이 만들면은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알고리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만들어진 거 잘 쓰시면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갖다 쓰세요. 예, 넘어가죠. 더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면 늘어져서. 그래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 알고리즘이 선택됐다. 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에 이제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데이터는 어떻게 넣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정하고 해당 카테고리별 사진을 많이 모은 다음에 학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 카테고리를 학습을 시키는 예예요. 그리고 학습이 되면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로 예측 엔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측 엔진을 만들면 뭘 하냐?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넣으면 저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찝어줘요. 이 사진은 이런 종류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 분명히 강아지가 들어갔죠? 강아지가 들어가면 쭉 보면 여기 강아지가 1이 100%입니다. 강아지가 69%의 확률이다. 지금은 이거는 인셉션 모델,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의 인셉션 모델 예인데요. 인셉션 모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확률을 다 뱉어내줘요. 그리고 지금 카테고리가 몇 개죠? 5개죠? 5개 카테고리별로 확률을 다 뱉어내주고 그 카테고리의 합은 1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고양이 일 확률은 23%야. 물고기 일 확률은 2%야. 쭉 합하면 합이 1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분류가 안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5개의 카테고리가 동등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가면 이거는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0%, 20%, 20%, 20% 그거는 모델이 잘못되거나 사진이 모델이 학습 안 된 사진이거나 이해하시겠죠? 심지어는 여기 안에
학습시킬 때 저런 사진이 아니라 트와이스의 멤버들의 얼굴들을 다 학습시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트와이스가 멤버가 몇 명이죠? 다 모르시는구나. 예, 한 7명이라고 하죠. 그럼 7명의 사진을 한 1000개 사진을 준비해요. 그리고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트와이스의 사진을 넣으면은 정확하게 멤버를 뽑아내줘요. 많이 학습시키고 잘 사진을 정리하시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개나 고양이를 넣어도 트와이스라고 그 중에 하나의 멤버를 뱉어내줘요. 왜냐면 그 예측 엔진의 세계에는 그 트와이스 멤버밖에 없어요. 모든 사진을 그걸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진이 필요하고요. 한 1000개 카테고리를 한 1000개 정도의 사진으로 그럼 1000개 곱하기 1000 되게 많은 걸 학습해야 돼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양질의 사진이어야 돼요. 아까 텍스트 데이터 보셨듯이 아주 뭐 이런 거 빼야 되잖아요. 사진에서도 똑같습니다. 특히 배경 같은 거 단순화시켜줘야 돼요. 고양이면 고양이의 모양이 잘 나와 있는 사진을 학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M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게는 호환성,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줬어요. 예.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 떠서 ML.net에서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분류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을 모두 닫아보고요. 예. 이미지에 보면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준비했는데 먼저 이미지들을 탐색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예. 요런 이미지들, 요건 학습 이미지가 아니고요. 테스트할 거예요. 요거를 한번 맞춰봐라. 왜냐면 모델은 다 학습돼 있다면서요. 이런 카테고리들은 이미 다 학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어레이로 만들어서 엔진에다 넣고 너가 한번 맞춰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셉션이라고 제가 모델을 이렇게 받아놨어요. 한 52메가 정도 되죠? 이건 텐서플로우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련의 경로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 이런 거 미리 상수로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 프린트 결과를 하는 거 하나 뽑아냈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코드는 되게 단순하죠. 역시 시작은 똑같습니다. ML 컨텍스트. ML 컨텍스트에서 일단은 ML 컨텍스트 모델 로드 텐서플로우 모델 하면 텐서플로우 모델을 흡수해 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델 텐서플로우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텐서플로우 모델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 숫자로 변환해야 된다면서요. 사이즈 좀 정리하고 정리정돈 한 후에 그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트랜스폼 이미지를 로드할 거야. 이미지를 로드하는데 이와 같은 사이즈로 다 정리를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픽셀 데이터를 다 뽑아줘. 그리고 그놈을 여기 위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모델에 적용을 시켜. 그리고 그 결과는 소프트맥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내가 나중에 그걸로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훈련된 모델을 만들고, 훈련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미 훈련되어 있는 건데, 문법이 이렇습니다.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예측 엔진을 만듭니다. 이 훈련된 모델을 통해서. 이 예측 엔진에 보면은, 타입이 2개 들어가 있죠, 인자로. 첫 번째는 인풋 타입이고, 두 번째는 아웃풋 타입이에요. 인풋 타입에는 이미지 경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미지 경로를 넣으면, 아웃풋 타입으로 이 이미지는 무엇일 거야 라고 뱉어주고 확률도 같이 뱉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브로커리 JPG는 지금 이게 테스트 때문에 레이블을 달아놨어요. 정답을 달아놨어요. 브로커리라고 정답이 달려있는데 내가 예측을 해보건데 브로커리일 것 같아. 99% 확률로. 여기 밑에
토스터 3이라는 JPG는 토스터라고 레이블이 달려 있는데 예측해 보는데 99%로 토스터야.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하셔서 이미지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에 설명 못 드리는데 혹시 현업에서 나는 지금 그 텐서플로우 모델은 1000가지 카테고리를 예측하는데 그거 말고 나는 전혀 다른 우리 뭐 실무에서 쓰는 사진들을 좀 학습시키고 싶어가 가능해요. 그게 이제 재트레이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된 모델 위에 한 레이어 더 써서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 궁금하시죠? 예. 네, 시간상 ML.net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 이제 사물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물인식은 에셋을 먼저 보면은요, 제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타이니 욜로2라는 모델을 오닉스 모델을 받았어요. 이 모델로 로드를 한 후에 아까와 같이 이 모델로 예측을 할 겁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여기 보면 이미지가 제가 지금 몇 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지는 이렇게 4개의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이 이미지 안에 어떤 게 들어있게? 라고 물어보면 얘가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사진의 경우에는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죠. 이 사진은 무엇이다 라고 단답형으로 나와요. 근데 이건 단답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진 안에 여러 객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종의 어레이로 옵니다. 그리고 어레이로 오는데 값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값의 위치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야? 어떤 확률로. 그래서 그런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가 뱉어줘요. 그러면 좌표가 나오고요. 그 레이블, 종류가 나오고요. 확률이 나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위에 드로우 박스를 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놈인데 몇 퍼센트 확률. 이렇게 화면에 뿌려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그 뿌려질 곳의 위치는 요것인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싹 지울게요. 지우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작 프로젝트를 안 바꿔서 아까 그놈이 실행되는 것 같아요. 다시. 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 대해선 이만한 객체들이 이런 모양, 이런 그 가능성으로 인지가 됐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이렇게. 요거는 콘솔로 뽑아낸 거고, 아까 위치가, 예.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오겠죠? 저 아웃풋에 똑같은 사진을 다시 저장하게 돼 있는데 제가 GDI API로 그 사각박스를 치고 문자도 타이핑하고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예, 요거는 지금 프로그램 실행 문제는 아니고요. 예, 지금 익스플로러 문제인데 예, 잠깐만요. 예, 일단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진 안에 객체가 인식이 돼서 그 안에 사각박스가 이렇게 쳐지고 이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네. 자, 보면 아까 그 사진이고요. 그 사진에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예, 요만큼 67%로 사진이 차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고요. 47%, 56%. 그다음에 예, 요거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사람이 없는데 52% 형태로 사람을 인지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타이니 모델이니까. 예. 그리고 여기 분명히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가장 바깥자리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지가 된 거고 위에 레이블이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 둘 다 고양이로 인식했어요. 예, 이 정도로 만족하자고요. 왜냐하면 52메가밖에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로 인식하는 게 어디예요? 예, 둘 다 고양이로 66%, 64%.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이닝 테이블, 의자까지는 인식을 했네요. 80%로. 그 다음에 아마 이 모델은 사람을 인지하는 데 최적화된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잘 잡아냈어요. 그리고 강아지, 사람과 개는 구분을 하는. 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일련의 어레이로 들어오고 그 어레이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사진 위에다 이렇게 사각박스 쳐서 그린 거고, 요거를 동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실행을 시키면 아까 전에 나왔던 욜로 그거 있죠?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렇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약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이 남아요. 10분이 남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마법사 보셨죠? MS가 잘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마법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오토 ML이라고. 예, 그 마법사 기능이 CLI,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서도 수행이 되는데, 그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ML.net에 이건 커맨드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리눅스나 혹은 IoT 기기나 혹은 맥OS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오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타스크는 바이너리 이진 분류를 할 거고 데이터셋은 이러이러하고 한번 돌려봐 라고 하면 제가 카피를 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카피. 예,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약간 한글 버전이라 깨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예, 저게 이제 스테이터스가 쭉 나오면서 아까 보셨던 그 추천 알고리즘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 마법사 있죠? 똑같은 코드예요. 예, CLI로 실행하면 지금 리니어 SVM 바이너리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이 데이터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직에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쓸 거는 안 돼요. 근데 좋은 거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ML.net이 나온 지 불과 1.0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엊그저께 1.1 나왔어요. 엊그저께 1.1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도 계속 업데이트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